에 보시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은 1단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새로운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뭐 극한이라는 얘기도 처음 보는데 뭐 수렴이라는 말, 발산이라는 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새로운 기호 이런 애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좀 해볼 텐데 극한이라는 건 그냥 수학 말고 국어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극한의 상황이라는 건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밀어붙이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fx가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아주 간단하게 생긴 직선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y절편이 2인 이런 직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선 얘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하는 건데 x라는 녀석이 x라는 값이 1에 점점 가까워질 때 fx라는 값은 도대체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 이 그래프를 여기서 한번 알아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요 곡선 위에 뭐 사실은 직선이지만 요 직선 위에 x좌표 1을 대입해 보면 y좌표로 3이라는 값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1 대입하면 3 나오니까 1,3이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지금 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x가 딱 1이 아니고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올 텐데 1이 아니고 1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겠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0.9, 0.99, 0.999, 0.9999 이런 식으로 x라는 값이 1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져 갈 때 fx라는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 x가 1에 점점 가까워지면 y 값은 즉 fx의 값은 누구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냐면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x가 점점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질수록 y라는 값이 점점 3이라는 값에 가까워져 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x가 1에 가까워지면 fx는 3이라는 값에 가까워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오늘 배울 기호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런 이야기인데 x라는 녀석이 1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L, I, M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리미트 이렇게 읽어요. 밑에다 조그만 글씨로 x 화살표 1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3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3이라고 써요. 지금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라는 녀석이 1에 점점 가까워질 때 fx라는 녀석이 3에 가까워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미트를 가지고 우리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소리를 하나만 하고 새로운 기호니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어려운 소리를 하나만 하고 가자면 여기 등호 나와 있는데 원래 수학에서 등호라는 건 둘이 완전히 똑같을 때 등호를 쓰는 거잖아. 그죠? 좌변이랑 우변이랑 둘이 똑같을 때. 근데 x가 1에 점점 가까워질 때라는 말은 x가 1인 건 아니거든요. x가 1이라는 값은 갖지 않고 1에 점점 가까워질 때라는 소리고 이 리미트와 등호가 합쳐지면 f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여기다 쓰는 건데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렴이라는 건 fx라는 녀석이 하나의 값을 향해서 다가가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x가 점점 1이 되어간데 fx는 점점 3이라는 값이 되어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은 fx가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x가 1이라는 값이 되어갈 때 fx는 3이라는 값이 되어가 3에 수렴해. 이 녀석을 우리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인데 예를 들어서 여길 1이라고 보고요. 똑같이 여기가 3이고 여기 4라고 볼 거야.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x가 1이라는 값이 아니면 요 직선 위에 있는 값들을 가지게 될 텐데 x가 1일 때만큼은 요 4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1을 가리고 x가 1이 되는 상황을 가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노란색 점 찍은 게 1일 때거든요. 요거 왼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리고. 내가 이걸로 이렇게 가려놓고 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1일 직전에 내가 싹 가려놨는데 만약에 x가 1이 되면 fx가 뭐가 될 것처럼 보여? 라고 물어보면 그냥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실제로 3이 됐고. 근데 뭐 실제로 3이 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1을 가리고 나서 보면 x가 점점점 1이 되어 간대. 그럼 y가 3 되겠지 이런 생각한다고. 그럼 1위로 와서 보면 얘도 이걸 이렇게 가리고 보잖아요. 그러면 x가 1이 되면 y가 뭐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3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실제로 1을 대입해 보면 4라는 값이 되는데 이건 1을 대입했을 때 얘기고 1을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세를 지켜보면 추이를 지켜보면 x가 1이 되어 간대. 그럼 y는 3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x란 녀석이 점점점 1에 가까워지면 fx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소리예요. 1을 가리고 보면 1이 되면 3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x가 1로 갈 때 fx는 3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면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4 이렇게 생겼다고 볼 텐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은 가리고 이렇게 쳐다볼 거야. x가 1로 갈 때 y는 뭐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3이 될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가리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리고 보면 3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 편에서 이렇게 가리고 보면 x가 1이 될 때 y의 값이 3이 아니라 4가 될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점선이 없네. 이렇게 가리고 보면 x가 1이 될 때 y가 3이 될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가리고 봐도 x가 1이 될 때 y가 3이 될 것처럼 보여.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가리면 x가 1이 될 때 y가 3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x가 1이 될 때 y가 4가 될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소리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x가 1이 될 때 fx가 뭐가 될 것처럼 보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할 말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녀석은 3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는 녀석은 4가 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발산한다 이렇게 불러요. 수렴한다는 건 모여드는 거잖아요. 발산하는 건 퍼지는 거거든. 이런 애들은 뭐냐면 x가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니까 fx가 3을 향해서 가는 거야. 3이라는 값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다고. 그래서 수렴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x가 1로 가는데 누구는 3으로 가고 누구는 4로 가고 있으니까 흩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공식적으로 발산이라는 표현은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라고 써요.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 하나의 값이 되어가면 수렴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발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녀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x가 1이라는 값이 되어간다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1보다 왼쪽 편에서 1이 되어갈 수도 있고요. 1보다 오른쪽에서도 1이 되어갈 수 있거든. 우리 이 왼쪽 편에서 1이 되어가는 거 이건 1보다 조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 리미트 x가 1이 되긴 되는데 1보다 작다는 의미로 숫자 뒤에다가 부호를 써요. 숫자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은 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1보다 약간 작다 이런 의미야. 즉 1보다 왼쪽 편에서 1이 되어 간다 이런 소리고 이 그림에서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 왼쪽 편에서 다가갈 때 fx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3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고요. x가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1 플러스 이렇게 쓰겠죠? 1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1이 되어 간다 이런 소리거든. 그랬을 때 fx의 값은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얘랑 얘랑 둘이 서로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극한값이 없다,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한글로 좌극한 이렇게 부르고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극한 이렇게 불러요. 1보다 작아요. 왼쪽에 있어요. 우리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좌표평면은 왼쪽이 작은 값이고 오른쪽이 큰 값이잖아요. 1의 왼쪽 편에서 다가온다는 의미로 좌극한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고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온다는 의미로 우극한 이렇게 부르고요. 좌극한 나름대로 존재할 거고 우극한도 나름대로 존재할 텐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값이면 없는 거고요.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면 우리 보통 좌극한 우극한을 표시할 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거든요. 좌극한 우극한 표시했을 때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면 바로 그 점이 극한값이다 그런 이야기죠. 얘도 마찬가지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좌극한이고 요거 우극한이고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녀석도 수렴하는 거죠. 극한값이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 몇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로 극한이라는 거예요. 자, 극한이라는 말은 x의 값을 한 개로 밀어붙인다는 거야. 1이라는 값에 점점점 가깝게 밀어붙일 때 도대체 fx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될까? 이걸 찾아보는 것이 극한이고요. 그랬을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로따로 살펴서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그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왼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요 녀석을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x가 0으로 갈 때의 fx를 찾아볼 건데 x라는 값이 0에 점점점 가까워질 때 우극한을 살펴볼 거야. x가 0 플러스 1 때 x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림에서 보면 x가 0인 점은 여기 있잖아요. 0에 점점점 가까워질 때 fx는 점점점 누가 되어 가냐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도 발산하는 녀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처럼 뭐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값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어떤 값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는 거다라는 소리고요. 이 그림 그린 김에 앞으로 쓰게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 이 그림에서 보면 x가 점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랬을 때 y좌표를 생각해 보면 점점점 누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x축에 다 가는 것처럼 보이죠? 점점점 작아진다고. 그냥 무작정 작아지는 게 아니라 0이라는 값에 점점점 가까워져 간다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즉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조금 이따 계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일 녀석이라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자면 리미트와 등호 오른쪽에 실수 왔잖아요. 숫자. 이거 수렴한다는 뜻이고요. 수렴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요 녀석이 목표로 하는 값이 어디냐, 요 녀석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x가 엄청 커져갈 때 x분의 1 생각해보면 분자는 1로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값 자체는 크기 자체는 줄어들 거다라는 의미로 0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용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 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박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보시면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의 값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그 l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말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예요.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a가 아니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인데 지금은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이 아마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x의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지면 어디 갔어?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그때 이 l을 극한값이라고 말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이 뒤에 거 잘 안 씁니다. 이건 안 쓰니까 됐고요. 이 기호를 훨씬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fx가 수렴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발산한다 라고 말하고요. fx의 값이 계속해서 커지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하나씩 커지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x분의 1 그래프 그렸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긴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우극한 좌극한 이야기도 나오죠.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l로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던가 아니면 그 값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아까 우리 그래프 세 번째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지만 그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뒤에 있는 걸 미리 잠깐만 보고 가자고요. 다른 더 어려운 이야기 하기 전에 요거 잠깐 보고 가면 자, 0에서 5 사이에서의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누구냐예요. 극한값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x가 0 플러스일 때 f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x가 점점점 0이 되어 갈 건데 방향이 플러스라는 건 오른쪽에서 0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x가 0인 점은 여기잖아요. 0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화살표를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어지게 될 거고 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점의 y좌표 얼마예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이 녀석도 쳐다보면 x가 4 플러스일 때 fx예요. x가 4로 갈 건데 4의 우극한 찾는 거야. x가 4인 점은 여기잖아요. 요 점에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끝이 나겠죠? 그럼 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의 y좌표 얼마냐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fx가 얼마가 되어가니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3번도요. x가 5-래요. 5의 좌극한이야. 5의 왼쪽 편. 5는 여기니까요. 이거의 왼쪽 편에서 다가온대요. 화살표를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5 되기 직전에 끝날 거니까 뭐가 될 것처럼 보인다? 4가 될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4번하고 5번은 보시면 요 뒤에 부호가 없잖아요. 그죠? 1, 2,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호가 있었으니까 각각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4번하고 5번에는 부호가 없죠. 이건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각자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찾아서 그 둘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x가 2로 갈 때 fx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기준으로 좌극한이랑 우극한 찾을 텐데 좌극한은 2를 가지고 가린다고 보이면 안 돼. 보지 마세요. 2를 가린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지. 그죠? 그럼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쳐다보면 이젠 누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0이 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x좌표 2를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살펴보면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이고 우극한은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반면에 3 같은 경우에는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살펴보면 이거 가리고 쳐다보면 어디로 갈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2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오른쪽을 가릴 거야. 이렇게 가리고 나서 봐도 얘는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 화살표의 두 끝이 둘 다 2라는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극한값이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땐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땐 저 그래프 위에 화살표를 그어서 그 화살표의 끝으로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밑에도 비슷한 녀석 하나 나와 있는데 뭐 10쪽, 11쪽에 보시면 그래프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처음에 해보면 좀 황당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황당한 실수 같은 거 많이 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틀려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세 번째 보시면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기호를 배운 거라서 그 기호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 알파,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알파와 베타는 실수. 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뒤에 괄호 1, 2, 3, 4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일단 요거 먼저 보고 가자면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에 등호가 붙었다는 건 한글로 여러분한테 야, 얘 수렴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는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리미트 fx가 알파야. 알파가 만약에 실수라면 극한값이 알파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수렴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마찬가지로 gx라는 녀석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첫 번째 뭐 나왔냐면 x가 a로 갈 때 kfx, 뭐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fx라는 함수에 k라는 실수배를 한 건데 요 녀석은 누구랑 똑같냐면 그냥 리미트 밖으로 k를 던져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fx 자체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지면 거기에 k를 곱한데 그래봤자 극한값에다가 k를 곱해서 바로 계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두 번째,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fx도 아니고 gx도 아닌 새로운 녀석이에요. fx랑 gx라는 함수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함수인데 이 녀석은 만약에 각자가 둘 다 수렴한다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리미트를 분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리미트를 쓸 수 있고요. 얘 따로따로 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녀석을 만들어 봤자 그것의 극한값은 미리 극한값 계산해서 더해도 상관없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둘 다 수렴한다면.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거 이런 애들도 당연히 가능해요.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냐면 시그마의 성질 하던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시그마 할 때도 왜 실수배 되어 있는 거는 먼저 다 더한 다음에 k 곱하잖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시그마 뒤에 더하기 빼기 되어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해서 계산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근데 시그마하고 다른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곱하는 것도 가능해요. 극한에서는 얘네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면 곱해서 만든 새로운 녀석은 굳이 따로 극한 찾을 필요 없이 각자의 극한값을 둘이 곱해서 새롭게 극한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나누는 거 역시나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모에 베타가 들어가는 거잖아. 알파 나누기 베타. 근데 이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이거는 극한이랑 상관없이 사칙연산이잖아.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라는 건 기본적인 사칙연산의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는 뭐 5개인가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설명하자면 하나는 둘 다 수렴할 때라는 소리예요. 엄청 중요하고요. 이거 좀 이따가 예제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이 1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종류의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합답형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맨날 나오는 녀석인데 아주 자주 나오는 함정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거예요. 둘 다 수렴할 때. 얘네 둘 다 수렴한다고 하면 사칙연산한 결과도 수렴해요 라는 게 이 극한의 성질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는 마치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렴하는 두 개는 사칙연산을 해도 그 결과 수렴하게 될 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함정으로 파는 게 뭐냐면 얘가 수렴하는지 안 알려주든가
얘가 수렴하는지 안 알려주던가 아니면 여러분을 속이는 거지. 얘네 둘 다 수렴하면 더한 개 수렴하는데 더한 개 수렴하면 얘네 둘 다 수렴하는 걸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건 아니야. 수렴하는 두 개를 더하면 수렴하는 거지 결과가 수렴했다고 해서 각자가 수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함정이고요. 두 번째 누구냐면 얘예요. 이거는 극한이랑 상관없이 사칙연산의 성질인데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냐 0이 아니냐 가지고 또 여러분을 낚아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누어도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모가 0이라는 조건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나누었을 때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역시나 별로 와닿지 않죠. 무슨 소리인지 예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풀러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갈 텐데 여러분 책으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극한값 계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말한 것처럼 자극한 우극한을 화살표를 그어서 지금 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8페이지에 보시면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 화살표 그어서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불편하게 생겼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래프를 못 그리면 극한값을 못 찾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한값을 찾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책에는 4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4가지 전에 0번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부터 생각을 하자면 (0번째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2 이거 극한값을 찾으세요거든요. 이거 극한값이 얼마였죠?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예제로 든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거 극한값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3이었다고. 다시 그림을 빨리 떠올려 보면 x축, y축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3이었잖아. x가 1이 되어 간대. 그럼 y좌표는 뭐 된다고? 3이 되어 간다고요. 1이 되어 간대. 3이 되어 간다고요. 1을 대입해서 3이라는 값을 찾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다? 대입이다 그 얘기라고요. 제목을 내용을 안 쓰고 식부터 써버렸네. 대입이에요. 그런데 대입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돌파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4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이런 숫자, 예쁜 숫자 나왔으면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저런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0분의 0 꼴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0분의 0 꼴.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죠. 분자에는 x제곱이고 분모에 x가 있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린 그려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화살표를 긋는 거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리기 귀찮으니까 일단 대입을 해보자. 이러고 숫자를 빡 대입했는데 1을 실제로 대입해보면 분모가 0 되고요. 분자도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애를 가지고 우리 0분의 0꼴이라고 말하는데 자, 아까 우리 극한 맨 처음에 뭐 얘기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는 말의 의미는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져 그랬거든요. x가 실제로 1이라는 값을 갖는 건 아니고 1이라는 값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대입을 한 거거든. 그 바람에 얘도 0이 돼버렸고 얘도 0이 됐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0분의 0은 아니란 소리예요. 약간 외계어 같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떤 의미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이유는 x에다 1을 대입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이유는 x-1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분자도 마찬가지야.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거든. 그럼 이 분자에도 당연히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거 하면서 했거든. x에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 그 말은 x-1이 인수로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녀석은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살펴보니까 어때요? 1을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이 누구인지 보이죠? 범위 보인다고. 얘하고 얘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x가 1은 아닌데 내가 편의상 1을 대입해버렸더니 이 녀석들 때문에 0분의 0이라는 해괴망측한 값이 돼버렸다는 거야. 얘 때문에 거의 0, 얘 때문에 거의 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1이라는 녀석 요 두 개를 이렇게 약분을 해버릴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0, 거의 0이지 0은 아니라서 약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가 1로 갈 때 0분의 0일 때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분명히 분자 분모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걔네 두 개를 찾아내가지고 약분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 녀석은 다시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나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0분의 0이 되는 꼴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한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면 극한값이 찾아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그래프 굳이 그려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잖아 이게.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0분의 0꼴을 돌파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리화를 하고 나서 약분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0분의 0이라는 꼴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된다? 0이 되도록 하는 범위를 잡아가지고 약분해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대입했을 때 0분의 0이 되는 녀석을 돌파하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첫 번째 녀석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유형은 누구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거예요.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3x 뭐 이런 거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엄청나게 큰 값이 되어갈 거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분모도 엄청 큰 값이 되어갈 거고 분자도 엄청 큰 값이 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말하고요.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졸라 큰 수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엄청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분자 분모가 둘 다 엄청나게 크게 폭발할 건데 이것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도 더 이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분모에 보면 분모의 최고차가 x제곱 2차거든요. 그래서 분자랑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뭐 되냐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뭐 되냐면 2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굳이 x제곱으로 나눈 이유는 뭐라고? 얘가 더 이상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얘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x제곱으로 나눌 건데 얘만 나누면 안 되잖아요. 얘를 나눠야 되잖아. 그래야 값이 같아질 거잖아. 그래서 분모에 있는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어떠냐면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요거 x제곱분의 1, x분의 3 이런 애들은 어떤 값이 될 거냐면 0이라는 값이 돼버릴 거예요. 얘도 0이라는 값이 돼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는 0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이야기 했죠. 이쪽 구석에서 했잖아요. 그죠? 분자 가만히 있고 분모만 커지면 0이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보면 2는 뭐 그냥 2니까 내비둘 건데 x분의 3 얘는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잖아. 0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x제곱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0이라는 값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될 거다? 1분의 2니까 2라는 값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경우엔 이렇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서 더 이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게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몇 가지 유형이 더 들어있어요. 세세하게 보자면
뭐만 달라진 거냐면 이제 분자의 최고차가 얘가 더 3차로 바뀐 거고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3x. 얘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진 건데 첫 번째 있는 거랑 차이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푸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아요. 분모의 최고차 2차니까 최고차 2차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하고 나서 보면 얘는 똑같이 0이 되고 얘도 똑같이 0이 될 텐데 문제는 2x 이러고 남았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2x거든요. 얘는 당연히 무한대가 될 거예요. 발산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야. x가 엄청 커질 건데 2x 당연히 엄청 커지겠지. 엄청 커지는 걸 2배 하면 당연히 엄청 커지는 거니까요. 그죠? 밑에 있는 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젠 뭘로 나누어야 되냐면 x 세제곱으로 나누어야 돼요. 분모의 제일 큰 게 3차니까. 그리고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고 분자는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이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 0 되고요.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돼요.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냐면 1분의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개의 예제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분자 분모가 모두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먼저 비교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첫 번째 것처럼 차수가 만약에 둘이 똑같으면 그때는 어차피 얘로 나누면 얘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 뒤에 오는 애들 1이나 3x 이런 애들은 없어질 거야. 0으로 쩔이라고. 알아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차수가 둘이 똑같으면 얘네 둘만 쳐다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바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처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그때는 발산하는 녀석이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수가 더 큰 녀석이 더 빨리 커질 거기 때문에 얘는 분자가 더 빨리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발산하는 거고 얘는 분모가 더 빨리 커질 거니까 0에 수렴할 거고 얘는 둘이 비슷하게 커지니까 어떤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커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를 먼저 비교하시고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차수가 다르면 분자가 크면 발산, 분모가 크면 0에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책에는 뭐 특히나 여기 풍산자에도 RPM에도 써 있고 다른 그 참고서 같은 데도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차수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선 다 이렇게 풀거든요. 굳이 불편하지만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이렇게 0으로 날리고 그 계산을 한다고요. 이거 말고 서술형 내릴 문제가 엄청 많지만 혹시 서술형이 나온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걸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보자마자 얼마인지 바로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부르는 건데 글자 그러냐?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거든요. 앞에 있는 녀석은 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얘는 뭐 x제곱의 루트인데 차수로 굳이 따져보자면 1차인 것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2차에다가 루트 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커질 녀석이고요. 요 녀석도 그냥 x니까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말하는데 요 녀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설명하자면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게 만들면 되는 거라서 유리화를 하겠다는 건 여기 플러스 달린 걸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분자는 x제곱 더하기 x에서 x제곱을 뺀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정리를 해서 다시 써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x제곱이 사라져서 x 하나만 남을 거고 분모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게 돼요. 유리화를 한번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됐냐면 분모 보자고요. 요 녀석 무한대가 될 거고요. 얘도 무한대가 될 거고요. 이번엔 더하라고 했으니까 졸라 큰 거랑 더할 거니까 졸라 크겠죠?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가 되고요. 분자는 뭐 x 하나 남았으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는데 유리화를 한번 거치고 나니까 무슨 꼴이 된 거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됐으니까 우린 뭐 한다고요? 이제 차수를 비교할 거라고요. 분자는 1차고요. 분모는 x제곱의 루트 사실상 1차 거기에 1차를 더하는 거니까 분모도 역시나 1차예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들의 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루트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제가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 뭘로 나눌 거냐면 x로 나눌 거예요. 최고차가 1차니까. 분자 얘는 1이고요. 분모에 보시면 루트 안으로 x가 들어갈 땐 제곱으로 들어갈 거라서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루트 안에 x분의 1이 들어갈 땐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1 되고 얘는 x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얘는 어차피 0으로 사라질 녀석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뭐예요? 루트 1 더하기 1 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차수가 낮은 애여서 없는 셈 치면 x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1인 거야. 여기 루트 1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다. 이런 극값이 찾아진다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를 거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그 다음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풀듯이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새로운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도 써있기는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써있는데 얘도 어떤 거냐면 뭐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에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럼 요거는 0분의 1이에요. x 1 넣으면 0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이에요. 얘가 0분의 1이고 얘가 0이거든요. 이거들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0분의 1이라서 이걸 그냥 책에서 무한대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라고 했는데 무한대가 된 이유 자체가 0분의 1이어서 그런 거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냥 0분의 0꼴의 한 모양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x가 1로 갈 때 이거 전체를 그냥 분모에다 이렇게 쑤셔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얘 뭐 된 거냐면 그냥 분모 0 된 거고요. 분자도 대입해보면 2분의 1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0 되는 거라고. 0분의 0 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얘도 0분의 0 꼴의 한 유형이다라는 거고 0분의 0 꼴이니까 이제 우린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1 대입해서 0이 되는 거 분모엔 보이는데 분자엔 잘 안 보이죠. 실제로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건 맞지만 x-1이 잘 안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분자는 통분을 하는 거지. 요거 통분을 해보면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에서 2를 뺀 거고요. 분모에 이제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번분수 해결을 해보면 x-1에다가 2x 더하기 1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면 x-1이니까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고 다시 1을 대입하시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극한값이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극한값 계산하는 거거든요. 엄청 복잡하죠. 이게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억지를 끌고 온 이유는 이것까지 해야 뭔가 숫자가 나와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건 뭐 개념이 그렇대, 뭐 성질이 그렇대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 해야 이제부터 산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4가지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네 번째 박스에서 딱 잘라져 있는데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뭐 문제를 풀거나 풀면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끌고 와봤고요. 책에 보시면 위에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네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0번째 방법은 대입이고 그 다음에 0분의 0과 무한대분의 무한대 요 두 가지가 포인트고요. 이건 미적분해가도 똑같아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애들은 결국 뭔가 유리화를 하던가 뭐 아니면 통분을 하던가 이런 짓을 해서 위에 있는 녀석들로 바꾸어 가지고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예제 바로 가기 전에 옆에 간단한 산수 문제 몇 개 있으니까 이 산수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고 그리고 갈게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있는 산수 문제 몇 개를 볼 텐데 17번 이런 거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했던 예제랑 비슷하죠.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된다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녀석인데 0분의 0은 어쩔 거라고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할 거라고요. 분모는 손댈 거 없지. 얘 자체가 범인이니까. 분자는 인수분해 해보면 합차되잖아요. 요렇게.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을 약분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찾아지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다 마찬가지 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 마지막에 있는 요 21번은 보시면 분모 0 되죠. 루트 4에서 2 빼는 거니까 0 되고 분자도 0 되거든. 근데 이건 인수분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 얘는 괜찮은데 얘는 뭘 인수분해하기 그렇잖아요. 이 뭐 해야 되는 거겠어요? 유리화라는 걸 하면 되겠죠. 보시면 x가 0으로 갈 때 요거 플러스 달려있는 녀석 유리화하면 분모는 x 더하기 4에서 2의 제곱을 뺀 게 될 거고 분자는 x에다가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래서 분모는 보면 4에서 4 빼는 거니까 x만 남잖아요. 이렇게 0이 되도록 한 인수가 약분이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0을 대입해보면 2 더하기 2여서 4다. 이렇게 극한값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분의 0이 되는 경우엔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던가 유리화를 해서 약분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0분의 0이 아닌 녀석으로 바꿔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거는 뭐 손으로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22번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분모도 무한대로 갈 거고 분자도 무한대로 갈 건데 차수 비교해보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그죠?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발산한다고? 수렴한다고. 어디에 수렴한다고? 0에 수렴한다고.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니까. 값 자체는 크기 자체는 작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23번은요. 무한대로 간대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비교해야 될 건 차수인데 이번엔 둘이 차수가 똑같아.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된다고요? 이 최고차의 개수의 비만 보면 된다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없어질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값은 얼마가 될 거다?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상상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빡 떠올려보면 왜 2분의 3이 되냐면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눌 거잖아.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도 0 될 거라고. 이거 다 쩌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남는 게 얘네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죠?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데 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뒤에도 많이 나올 거라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처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치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할까요? x를 마이너스 t로 혹은 뭐 마이너스 x를 t로.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t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거 그러니까 엄청 음수 이런 뜻이니까 t 자체는 엄청 양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게 될 거냐면 t 자체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마이너스 3t 빼기 1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뭔가 그 다음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해보면 뭐 분자, 분모, 차수 비교해보니까 얘도 1차, 얘도 1차.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쩌리 없어질 거고 최고창의 개수비 살펴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그냥 3분의 2.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제가 아까 바로 예제로 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죠. 유리화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화하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는 녀석이고요.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 약간 멍청이 같은 문제지. 얘가 무한대라서 무한대인 거고 얘도 무한대니까 그거 두 개 빼겠다는 건데 둘 중에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당연히 얘가 이기지. 얘는 2차잖아요. 얘는 1차잖아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이건 뭐 유리화든 뭐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1차예요. 얘도 1차거든. 비슷한 속도로 커진다는 거야. x가 엄청 커질 때 얘가 커지는 거랑 얘가 커지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커지니까 뭔가 빼서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얘는 얘가 2차고 얘가 1차라서 당연히 얘가 이긴다고요. 보나마나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얘보다는 밑에 있는 요 두 개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얘네들도 보시면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했죠. 뭐 밑에 거 볼까요? x가 3으로 갈 때 요건 0분의 2예요. 요건 3 빼기 3이니까 0이에요. 0분의 1이고 0이에요. 0분의 0이다. 그 소리입니다. 통분할 수 있으면 통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뭔가 값이 찾아질 거라고요. x-3을 찾아서 약분하는 것이 포인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넘어가서 유형별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잠깐 쉬죠.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우리 했어요. 그래프 그려진 거 가지고 그 값 찾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하는 김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39번. 이것도 대표 문제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러한 거 찾아가지고 더해보세요거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두 개 붙어서 헷갈리는데 얘는 정말로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요거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야. 그림으로 와서 보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뭐 보는 거라고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왼쪽 편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누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화살표?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y좌표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얼마냐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요거는 x가 0 플러스일 때 fx래요. 0의 우극한이야. 0은 여기고요. 우극하니까 오른쪽을 보라는 거지. 이렇게 가리고 본다고. 이렇게 가리고 보면 x가 0이 될 때 fx 뭐 될 것처럼 보여요? 0 될 것처럼 보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떡하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0 바로 옆을 보는 거거든. 내가 편의상 그냥 그리려고 이렇게 길게 그린 거지 사실은 0 바로 옆을 보는 거야. 이렇게 0 바로 옆을 보면 0이 되어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x가 0 플러스 1 때 극한값은 0이다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x가 1로 갈 때인데 쟤는 어떻다고? 뒤에 방향이 안 써 있는 걸로 봐선 좌극한이랑 우극한 두 개를 다 찾아서 같으면 있는 거고 다르면 없는 거고. 그죠? 그럼 x가 1인 지점 살펴보면 x가 1인 지점 여기 있고요. 이 점의 좌극한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겠죠? 우극한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겠죠? 둘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좌극한도 3을 가리키고 있고 우극한도 3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극한값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3이랑 0이랑 3을 더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것도 제가 말만 할게요. 이거 질문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얘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40번인데 식으로만 나와 있지만 물어본 게 뭐냐면 x가 0 마이너스일 때 fx야. 0 좌극한이거든요. 그럼 이 fx는 이거 세 개 중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x가 0 마이너스래. 0보다 작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 누구다? 얘다. 맨 위에 거다. 요 fx 자리엔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 얘가 들어가는 거라고. 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요 fx는 x가 1 플러스니까 1 오른쪽이거든요. 1보다 오른쪽,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요 fx 자리엔 누가 들어갈 거냐면 얘가 들어가겠죠. 3. 그냥 이거 3.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 보니까 1이고요. 얘는 뭐 대입할 게 없네요. 그냥 3이지 뭐. 그지? 그래서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지? 똑같은 fx지만 어떤 극한값이냐에 따라서 쓰는 식이 좀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여기 나온단 말이야. 세 번째 거 보시면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금 어려운 소리지만 봅시다. 이것도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라서 물어보고 있는 건 1 마이너스일 때 gfx예요. x가 1보다 약간 작은 걸 f에다 먼저 넣을 거고 그걸 g에다 넣을 건데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을 땐 항상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푸세요. 이제부터 보시면 x가 1 마이너스일 때야. 뭐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1 플러스 그냥 해봅시다. x가 1 마이너스일 때랑 1 플러스일 때가 있는데 이걸 f에다 먼저 넣을 거라는 거야. 그럼 f에 넣어보자고요. x가 1 마이너스라는 건 1보다 왼쪽이야.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x가 1이라는 값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fx의 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정말로 0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이 되기 전에 끝날 거거든요. 즉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란 이야기야. 0보다 크죠 이거.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부터 점점점 0이 되지만 0은 아니야. 그러니까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0이야 라고 말하지만 요 녀석을 받아 먹어야 되는 g 입장에선 실제로 0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0보다 약간 큰 값이 들어온 거야. 0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고. 그럼 g 입장에선 0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고? 0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고.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값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얘도 볼까요? 1 플러스. x가 1 플러스라는 건 1보다 약간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른쪽에서 온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화살표를 그으면 이렇게 그어줄 텐데 이 화살표 가지고 극한값을 찾아보면 얼마냐면 얘도 0이에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y좌표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데 0에 도착하기 전에 끝난다고. x가 1은 아니거든. 1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 되기 전에 끝나요. 그럼 fx가 가진 값은 0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0이 되어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0 플러스다 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g 입장에선 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0보다 큰데 점점점 0이 되는 값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값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1이다. 이런 값이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다음 것도 하나만 더 해보면 0 플러스랑 얘도 뭐 편의상 0 마이너스도 해봅시다. 0. 공부하는 거니까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를 이번엔 g에다 먼저 넣을 건데 0 플러스를 g에다 넣겠다는 건 파란 걸로 해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0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0이 되는 거니까 그때 y좌표는 1, 1, 1, 1이에요. 정말로 딱 1이에요. 1 플러스도 아니고 1 마이너스도 아니고 정말로 딱 1이라고. 아까와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전엔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졌거든요.
0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실제로 0은 아니야. 0보다 약간 크잖아요. 0보다 크다고. 0보다 큰 쪽에서 0이 되어가는 건데 얘는 정말로 딱 1, 딱 1, 딱 1, 딱 1이야. 그러니까 F 입장에선 정말로 딱 1이 들어온 거라서 이때 함수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극한값이 아니야. 방향이 없잖아요. 이건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해서 0이라는 값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얘 해볼까요? 0 마이너스. x가 0 마이너스라는 건 빨간 걸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0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g에다 넣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건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정확하게 딱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F 입장에선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빡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뭐 2라는 값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1 마이너스랑 0 플러스만 물어봤지만 혹시 x가 1로 갈 때 이거,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이런 걸 물어봤으면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둘이 같은 값이라서 극한값이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0 플러스일 때는 0인데 0 마이너스일 때는 2니까 극한값이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합성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죠? 요 과정을 지금 딱 바로 이해했으면 참 좋은데 혹시나 안 됐을까 봐 짧게만 다시 설명을 하고 가자면 표정들이 별로여서 첫 번째 거 보시면 이거 다시 얘기하려고요. x가 1 마이너스라는 거. 이 그림 좀 보이네.